안녕하세요, 김서한입니다. 성장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회사에 직원들은 배신을 할 거고요. 빚이 갑자기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고자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비껴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내재화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회사는 되게 독자적이고 굉장히 리스크를 다 방어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라고 예측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1950년대부터 영화가 수십만 편, 수백만 편이 제작됐을 텐데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의 패턴은 어떤가요? 거의 디즈니를 보고도 그렇고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것도 보면 시나리오 패턴이 한 4, 5가지에서 끝날 거예요. 영화는 수만 편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4, 5가지입니다. 영화의 시나리오가 비슷하듯이 우리의 경영의 시나리오도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예측하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지뢰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의 그 모든 내용은 간다마사노리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제가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새벽은 기회는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간다마사노리를 봤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 간다마사노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다시 3년 뒤에 펼쳤을 때 제가 동일한 실수를 몇 가지를 또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표가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 5년 동안 주 7일 일했거든요. 14시간, 15시간씩 일했어요.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마치 제지하려는 듯 문제 직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2년 전에 겪었었는데요. 그때는 매출이 굉장히 높았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1,000만 원 이상 버는 직원들이 한두 명씩 이게 나오기 시작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난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지점이었는데요. 직원들 중에는 1,000만 원 버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200에서 250만 원 버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격차가 일어나다 보니까 직원끼리의 어떤 그 정치질이 이제 시작했고요. 그거를 제가 감지하고 직원들을 다 해체하고 엄청난 손해를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실수했던 거는 직원들에 대한 스몰 토크라든지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지 않고 소통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혼자 달리기만 하니까 이런 정치질이 대표의 불찰로 인해서 일어났고 여러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실수록요 조직의 문제가 커지게 돼요. 이때 직원이 5명, 10명이 늘어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맹점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업무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1년 전에 업무 시스템에 과한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7, 8천씩 쓴 적이 있었어요. 프리랜서 직원도 뽑고 수익 배분도 하고 그러면서 7, 8천을 썼는데요, 신뢰 환경이 넓어지니까 직원들이 많아지고 신뢰 환경이 넓어지니까 이 투자를 아무리 해도 시스템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원칙을 세우고 무슨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도 되게 함부로 채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희망을 품고요. 신뢰 환경이 커지고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도 잘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속출하고요. 결국엔 망했죠. 그래서 모든 직원은 이때도 또 한 번 잘랐죠. 간다마사노리도 똑같이요. 직원 업무 시스템에 조직의 문제가 커지니까 60억 정도의 업무 시스템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사 혼란에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뜻밖에도 여러분 대표님의 가장 신뢰하는 오르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전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이슈가 됐던 하이브 사태에서 이거를 조명하실 수 있겠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총이 1조가 증발이 됐죠. 간다마사노리도 영업부장이 해임하는 그 과정에서 영업부장이 되게 핵심 인력이었는데요, 회사의 기밀을 다 빼돌려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도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예측하신다면 타격은 덜하겠죠. 네 번째, 회사의 사장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엄격한 사람으로 사장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A그라운드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는 과정을 앞부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무의식 코칭을 하고 사업 코칭을 할 때, 대표님 제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영위해오면
겪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오른팔한테 저는 배신을 당해서 회사를 다 뺏겼습니다. 똑같은 걸 겪으셨죠, 이분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도 비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막중한 그 부담감도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무의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의식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내가 달리면 되지, 뭐 성장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을 좀 전개해야지 좀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당해봐야지 제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뭐 2년 뒤에 찾아오기도 하고 1년 뒤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분노, 어머니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사업하다가 분노 에너지가 극강이 됐을 때 그거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다섯 번째로, 사장의 가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 자녀에 대한 문제인데요.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요, 아내는 섭섭해할 겁니다. 자녀도 섭섭해할 거고요. 골이 깊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예방접종 체계가 있어요. 대표님, 경영자가 가정과 사업의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해지겠다는 그 결심, 그런 꿈을 가졌을 때 이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방 가능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고 이게 가정을 위한 거야, 이런 고집을 부렸을 때는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아내가 다른 생각을 품을 거고요. 자녀도 여러분을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만 남겠죠. 스티브 잡스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고요. 앨런 머스크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총 5가지 예의 좀 확장판일 수도 있는데요. 총 3개의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사업의 어떤 시기에 많이 발생되느냐인데요. 첫 번째 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의 세로는 시장 침투율이고요. 우측은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로 나눴어요. 사업의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죠. 자, 성장기 입구, 내가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대표님 매출과 이익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을 그때, 부부 사이에, 애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때 시기입니다. 이 5번째를 기억하지 않으면, 경영자가 가정과 사업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해지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부부나 애인 사이에 골은 깊어질 거고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에너지는요, 성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실 수도 있습니다. 간다마사놀이는 절대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폈습니다. 그 간다마사놀이도. 그래서 새로운 이성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사업 에너지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가정도 파탄나고 사업도 파탄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성장기가 이제 지나가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갈 때쯤 업무 시스템이 필요할 때 있죠. 이때 과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다마사놀이에 60억 날렸다고 했죠. 저는 좀 몇 억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스템에 대투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매뉴얼을 만들고 션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 쓸데가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과한 투자를 하면서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이 성장기에 어떤 예측하지 않은 변화가 와서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 투자하다가 골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투자하고 성장기 입구에 이런 그 가족 문제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를 피라미드 구조로 좀 가져왔어요. 0단계와 1단계와 2단계로 3단계로 나눴는데요. 자, 0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0단계는 사실 선택사항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필수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개인적 분노가 해방이 돼야 돼요. 이게 무의식이죠. 자, 이 분노는 어머니와 아버지,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에 대한 증명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사업한다든지, 이게 됐을 때는 이 분노가 뭐 협력업체로 가기도 하고요, 직원한테 가기도 하고 직원과 나의 투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분노가 먼저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분노가 해방되면요, 무의식에서 어떤 상태를 할 수 있냐면요, 진정한 사랑 형태를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거를 직원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직원의 뭐 생일에 직원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 분노가 해방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결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어, 자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그래서 이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의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의지는 제가 항상 말하는 사명이죠. A그라운드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A그라운드의 사명을 찾고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존재예요. 그게 진심으로 이 사랑을 직원에게 줬을 때만이 이 사명에 공감을 하게 되죠. 동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발휘돼서 추진력이 발휘되겠죠. 이 상태, 그러니까 분노의 해방과 사랑의 상태와 의지의 상태를 잘 다듬어서 퇴적층을 만들어 놔야 이때 경영이 시스템화되게 됩니다. 이때 원칙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세팅된 다음에 저희 A그라운드의 원칙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A그라운드는 파트너의 지속적인 수익과 전무성을 길러주면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파트너의 사명을 찾고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존재다. 그리고서 최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A그라운드에서 고객이 자신이 발견하지 모르는 요구까지도 저희는 캐치해서 고객과 빙의해서 같이 사업의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원칙들이 세팅될 수 있고 그것이 뭐 노션의 시스템을 하든 매뉴얼을 하든 이때 성립이 되겠죠. 제가 이때 사업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조직의 문제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아버지의 의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분노의 해방이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시스템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 돈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영의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이게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스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 때 창업자와 어떤 사람들이 교류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드릴게요. 도입기 때는요, 원맨쇼죠, 원맨쇼. 창업자 혼자의 에너지로 사업을 전개하게 돼요. 이때를 그리워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립거든요. 1인 기업일 때. 1인 기업이었다가 조직이 늘렸다 왔다 갔다 저는 3번 정도 반복했는데요. 이때 창업자의 에너지로 막 하니까 잘 돼요. 그리고 창업자가 한 명의 직원을 뽑죠. 실무자를 뽑아요. 밤새도록 365일 24시간 정말 즐겁게 막 성장하면서 재밌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이 많아지고 성장을 할수록 뭐가 생기죠? 버프가 생기고 번아웃 같은 게 오죠. 그래서 실무자한테 번아웃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실무자가 성장을 하니까 추가 채용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근데 창업자가 회계 지식이 없다면 실무자도 회계 지식이 없다면요 그냥 막 늘려요. 그래서 제가 직원 10명, 15명 늘렸다가 망했다고 했었잖아요. 막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영 환경, 신뢰 환경이 넓혀지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회계 지식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익률이 100%라고 봤을 때 인건비는 한 20%, 임대료는 10% 이걸 넘기지 않는다라고 실무자와 창업자가 동의가 됐을 때 뭐 재료비가 있다면 재료비 뭐 30% 이러면서 영업이익률은 50%를 우리는 유지해야 되고 인건비가 20%가 넘어가면 절대 뽑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라는 동의가 있지 않다면 추가 채용에 창업자도 그냥 들어줄 거고요. 만약에 창업자는 알고 있더라도 실무자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 악덕업주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한 5명에서 10명 중이면요 이때부터 무엇이 발생되냐면 첫 번째 문제 직원의 정치질이 시작됩니다. 창업자는 아이디어를 실행을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실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뭐 추가 채용을 요구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트러블이 생기면서요. 창업자는 아이디어를 계속 실행해야 되니까 막 답답해 할 거고요. 이 사람은 진짜 사업을 못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파탄 지경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대표 욕이 시작되면서 정치질이 시작되죠. 자, 이때 이익률과 인건비와 사무실 비용 이런 회계지역 지식을 같이 갖추고 있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3-4번 계속 갉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저는 한 3번 정도 반복한 거죠. 저는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하드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만약 이걸 넘어갔다. 이 다음에는 넘어갈까? 이젠 넘어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못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가면서 창업자 에너지는 좀 빠지고요. 실무자와 관리자가 이제 들어오죠. 그 중간에는 정리자가 이걸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죠. 또 여기 창업자 실무자 이쪽에서도 조율을 하겠죠. 그러면서 회사가 시스템화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는 다음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사업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명확해요.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박아 놓는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